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로 보이나요? 아니면 두 개로 네, 보이나요? 하나로 보입니다. 아, 하나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4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트브릭스의 양선희 대표님께서 세미나 해주시고요. 세미나 내용은 어드밴스드 레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선희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공유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노트브릭스의 양선입니다. 네, 오늘 3주차 뵙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제가 3주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 제 강의할 때 너무 좀 경직돼 있어가지고 많이 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편안하게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1차에서 베이직 레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으로 어떻게 레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레그를 구성을 했고 오늘은 어드밴스드 레그를 합니다. 이 1차에 배웠던 부분을 기준으로 또 어드밴스드 한 5가지 정도 더 우리가 튜닝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네, 레그. 앞에서는 조금 요약을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레그가 무엇인지 한 줄 요약을 했습니다. 예부 문서를 검색해서 LLM에게 참고 자료를 넘겨주고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기술. 예, 명쾌하죠. 예부 문서를 검색을 해서 LLM한테 전달해주면 그 참고 문서를 가지고 LLM은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기술입니다. 네, 네, 레그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R은 리트리버, A는 어기먼티드, G는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문서 로딩, 청킹, 임베딩, 벡터 DB 여기까지 이제 인덱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검색을 해서 LLM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문서 로딩은 PDF나 이런 파일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로딩을 하고요. 그러면 청킹해서 문서를 조각으로 나눕니다. 이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크기로 문서 조각을 나누는 거죠. 이제 일정한 크기가 청크 사이즈나 그리고 청크 오버랩을 기준으로 문서를 조각으로 나눕니다. 나누어진 이 조각을 가지고 인베딩을 시킵니다. 인베딩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배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인베딩은 저희는 BGE M3 인베딩 모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인베딩 되었던 이 데이터들은 벡터DB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벡터DB는 지금 크로마DB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덱싱하는 과정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인덱싱 하는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요청을 하겠죠. 검색을 요청하는 과정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검색을 요청을 하면 사용자 질문을 벡터DB에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몇 개까지 우리 탑 TK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질문하고 비슷한 유사 문장을 TK만큼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TK 검색된 데이터를 LLM에게 컨텍스트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QN 2.7 7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B는 70억 파라미터로 투닝한 내용입니다.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나 GPU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7B를 저희는 사용을 했고 시스템 사양이 좀 더 낮은 사람은 3B를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는 7B로 지금은 지난 시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답변은 근거를 기반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번에 했던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많이 풀어서 적은 건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네. 네. 아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그는 지금 우리가 기존 LLM은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LM에게 우리가 외부 데이터 문서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는 근거 기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그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인덱싱을 준비하는 단계, 2단계는 검색 및 생성을 하는 단계. 우리 앞에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좀 더 자세히 좀 보는 부분입니다. 우선 1단계 인덱싱 준비하는 단계는 우선 도큐먼트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는 먼저 로드를 하고 이 로드된 데이터를 청킹, 나눕니다. 일정한 크기로 나눈 거죠. 청킹은 문서를 조각으로 나누는 거고, 청킹 사이즈를 만약에 1000으로 줬으면 1000개로, 천 사이즈로 나눕니다. 그런데 1000개로 나누다 보면 기존의 문장에 끊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눌 때 오버랩을 줍니다. 그래서 앞 문장을 약간 오버랩을 해서 자를 수 있도록 오버랩 사이즈도 같이 정해줍니다. 청킹 사이즈와 오버랩 사이즈를 같이 청킹할 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베딩은 이 나누어진 청킹된 조각을 가지고 이거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연금술이라고도 하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 인베딩까지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벡터DB에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덱싱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 때도 우리가 테이블도 생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또 인덱스까지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그도 첫 번째는 우리가 외부 문서를 이렇게 인덱싱 벡터DB에 저장하는 것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넣지만 우리는 인베딩을 해서 벡터DB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문장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것을 찾는 것들이 걷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자연어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인베딩에서 유사한 문장이나 내용들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DB에서 인덱싱 데이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인베딩 할 때 저희가 인베딩의 모델을 지금 BGE M3로 사용했습니다. BGE M3. 그리고 그러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을 같은 인베딩 모델로 사용을 해서 질문을 인베딩 시킵니다. 인베딩 시키면 이 내용과 벡터DB에서 유사한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유사한 문장을 찾을 때 유사도 검색을 하는데 유사한 문장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사과나 배 이런
가일 종류가 유사한 문장들이 뭉쳐 있고, 뭐 어떤 IT 용어들도 이쪽 한쪽에 뭉쳐 있고, 이렇게 인베딩을 시키고 벡터 딥에 넣을 때는 유사한 단어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한 내용하고 이 내용들하고 유사한지를 검색을 하려면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방향과. 그래서 유사도 검색의 알고리즘은 벡터 간의 거리나 방향을 계산해서 유사성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우리가 탑T 몇 개까지 유사한 걸 검색할 거냐 이 정보를 넣어주면 만약에 K를 3을 넣어주면 3개를 가지고 정보를 가져옵니다. 5를 넣어주면 5개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LLM의 컨텍스트에 넣어줍니다. LLM은 그, 그 문서를 기반으로 근거를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LM은 QN 2.5 7B를 사용하고 인베딩은 BGE M3, DB 저장소는 크로마DB. 저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영어들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몇 번을 들어도 약간 생소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청킹 부분이 가장 튜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은 코사인 유사도나 유클리드 거리, 내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 저희가 실습한 샘플은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있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청킹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면서 튜닝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티도 수를 조정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우리가 QN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끔마다 중국어도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중국어는 사용 금지. 그리고 이런 어떤 프롬프트 내용들을 조정하는 부분을 스텝 3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치 모드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검색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건 유사성, 그러니까 어, 시멘틱 부분을 검색을 했던 부분인데 시멘틱 부분이 아니라 키워드로도 우리가 검색이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벡터와 BM25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 벡터와 BM25는 비중을 가중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벡터를 0.5로 하면 BM25는 0.5로 둘이 합이 1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우리가 벡터 검색이 더 비중이 커야 되는지 키워드 비중이 커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해서 뭔가를 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할 때는 뭐 파일이 하나의 파일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파일들을 같이 적재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네. 지금 스텝 5까지 모두 성공을 하셨나요? 네. 네, 네. 이 부분도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는 거의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킹할 때 청킹 사이즈를 우리가 조정하는 부분들, 탑티를 약간 조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딩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쓰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프롬프트도 뭔가를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검색이 필요하면 키워드 검색과 하이브리드 시멘틱 부분을 비율을 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업을 했고
또 제일 마지막에 히스토리 넣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스텝 5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스텝 5까지는 거기까지 작업을 하셨다면 그래도 챗봇은 잘 돌아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오늘 하는 건 5개 업그레이드예요. 지금 5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배울 건데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에 이제 이걸 5가지를 또 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5가지 오늘 배우셔서 아무것도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오늘 배우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완전히 기본인 거고 오늘 배운 것은 내가 지금 챗봇을 만들 때 뭔가가 제대로 답변이 안 오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어드밴스드로 튜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다 넣는다고 해서 저희의 답변이 완전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이 내용이 뭔지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건데 제가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번에 실습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어, 레벨이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시고 좀 잘 힘드신 분은 또 힘드셔서 실습을 바로 같이 진행을 하지 않고 오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개념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다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실습이 다 끝나시면 그냥 채팅창에 완료했습니다 하고 방을 나가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으신 분은 좀 계속 이제 조금 더, 제가 도와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동의하시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우선 이야기하고 상세하게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메타데이터. 이름만 들으면 너무 알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우선 문제만 다 나열을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마케팅 팀 3분기 예산이에요. 근데 지금 문서가 마케팅 팀도 있고 영업팀도 있고 개발팀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문서가 많아요. 근데 나는 검색하고 싶은 게 마케팅 팀 3분기 예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뭔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그 부분을 배울 겁니다. 이 두 번째 느트리버 같은 것은 리랭킹, 랭킹 페일리어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TK를 배웠잖아요. 좀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인베딩 할 때 사용자한테 TK, 어, 여기 있네요. 여기서 TK를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유사한 스코어를 내서 여기에서도 랭킹이 있어요. 그래서 탑 K를 찾는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0.82, 0.86, 0.85, 0.80, 0.53. 그래서 이 세 개를 LLM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스코어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할 거라고 생각한 이 랭킹을 해서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랭킹을 뽑는 게 리랭킹이에요. 다시 한번 랭킹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1위가 아닌 5위에 문서가 저희가 탑 K를 5로 했는데 1, 2, 3, 4, 5에서 정답에 제일 가까운 게 5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랭킹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쿼리 라우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외부 문서에 관련된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안녕 뭐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어, 전혀 뭐 레그란 가 LLM 자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사용자가 물어보면 무조건 벡터DB에서 뒤지게 되어 있어요. 벡터DB에 뒤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벡터DB를 뒤지기 때문에 속도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벡터DB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쿼리 라우팅이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캐시예요, 캐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할 때 기존의 캐시에 넣어두고 같은 질문이면 캐시에 있는 것을 답변을 한 겁니다.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저는 캐시를 모르겠는데, 캐시가 네. 뭔지 또 짧게 한번 설명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캐시는 뒤에서도 한번 할 건데, 지금 음,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연말정산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하고 물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벡터DB를 뒤져서 값을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이 질문하고 답을 메모리에 올려놔요. 음, 그리고 시간도 세팅을 해놔요. 네, 내가 1시간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음,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네, 똑같은 걸 질문을 해요. 음, 그러면 먼저 벡터DB로 가지 않고 캐시를 먼저 가서 뒤져서 같은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음, 바로 가져오는 거죠. 그걸 캐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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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5가지를 저희가 튜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름들이 조금 어려운데 각각 스텝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메타데이터와 셀프 쿼리.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케팅 팀 문서도 있고 영업팀도 있고 IT 개발팀이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 팀 예산 보여줘 하고 물어보면 그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어, 우리가 인베딩을 시키잖아요. 인베딩 시켜서 DB에 넣잖아요. 그럴 때 인베딩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는 마케팅 팀 자료야. 이런 음, 식으로 꼬리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을 할 때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으면 메타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사용자가 마케팅 팀 3분기 예산 보여줘 하면은 여기 마케팅 자료가 하나, 둘, 셋, 예산이라는 게 3분기, Q3, Q3 이런 식으로 얘들을 필터를 거쳐서 얘들에서만 검색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카톡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성공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넣어주면 우리가 검색할 때 전체를 다 뒤져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해당 한 메타데이터하고 같은 필터만 뽑아서 거기에서만 유사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개념은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뭐라 그럴까? 문서라고 할까요? 문서에다가 그 메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맞아요. 공수는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DB에 저장할 때 우선 음, 우리가 인베딩 벡터를 당연히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유사성 검색을 할 때 음, 인베딩 벡터가 들어가고 그 옆에 원본 데이터도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에 메타데이터. 우리가 뭔가에 뭐 마케팅 여기는 마케팅 Q3라는 것을 메타데이터 넣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인베딩 데이터 들어가고 이 데이터 들어가고 이 메타데이터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넣어주냐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메타데이터 상성 플로우를 조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1단계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일명에다가 약간 그런 부분을 넣어놓은 거죠. 이 파일은 영업팀에서 Q3에 뭐 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넣어주면 1단계에서 이거를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해서 이거 엠베딩에 넣을 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파일 구분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공수를 들이지 않고도 메타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LLM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청킹해서 인베딩 시킬 때 넣을 때 메타데이터를 각각 내용들 보고 딱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덱싱을 미리 만들 때는 사용자가 검색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투닝하는 게 진짜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챗봇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파트별로 정확하게 뭔가 끊어져 있고 뭔가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음, 근데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할 때는 굳이 메타데이터 하게 되면 공수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스킵해도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또 만약에 LLM이 메타데이터를 다 넣는데 우리가 사람이 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드민 어드민 관리자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일일이 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타데이터도 잘못 넣으면 또 검색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랜덤으로 뭔가 확인하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1단계만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2단계만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2단계까지 해서 뭐 3단계까지 뭔가 더 한번 체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그래도 뭔가 데이터가 크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음, 효과는 있을 것 같죠. 네. 메타데이터도 효과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메타데이터를 넣을 때도 잘 넣어야 돼요. 우선 뭐, 부서, 이런 것들은 클리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메타데이터 내용이고요. 음, 긴 텍스트를 넣는 건 너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 필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도, 뭐 이런 것은 인테저이기 때문에 필터에 넣는 것은 좋은 필터인 거고, 그리고 데이트도 뭐약 2년 전, 이런 것은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타입, 뭐 예산 보고서 이런 것들은 독타입으로 괜찮은데 매우 중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있게 메타데이터를 잘 구성해야지 이것도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가 100개 이상이고 명확한 카테고리 분류가 가능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네, 제가 드린 소스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거에 지금 제가 드린 소스를 보시면 이 소스를 제가 드렸거든요. 이거를 기존 소스에다가 바탕에다가 복사하시고 이제 실행해 보면 되는데요. 우선 6번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가상 환경을 설정해 놓고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 탭 6번 실행해 줘 할게요. 요즘에 제가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클로드 코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 셀프 쿼리, 그러니까 이름은 메타데이터 셀프 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자기가 쿼리를 필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셀프 쿼리라고 이름 넣는데 이름은 약간 좀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메타데이터가 더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은 아무튼 셀프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쿼리는 이렇게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넣는 걸 셀프 쿼리라고 하고 필터와 벡터를 검색하는 걸 셀프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델은 이걸 두 개를 사용을 했고 샘플 데이터 인덱싱으로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샘플 데이터로 넣어서 뭔가에 메타데이터를 집어넣는 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마케팅의 예산 보고 Q3 이런 식으로 지금 인덱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리고 좋은 메타데이터는 범주형이나 정수, 불리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데이터는 너무 길거나 모호한 건 안 되고요. 여기 인덱싱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마케팅 예산 보고서 2024년 3분기? 예, 알려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소스를 보시면 일반 벡터 검색했을 때 내용하고 셀프 쿼리 검색했을 때 내용하고 일반 검색은 약간 더 다른 것들까지 다 찾아오는데 이 셀프 검색은 왜냐하면 타겟팅이 딱 맞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걸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메타데이터 생성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텝 7 리랭킹인데요. 이제 우리가 탑 K를 검색할 때는 우리가 탑 K만큼, 여기 50개로 했는데, 탑 50을 검색하면 이게 1차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게 바이 엔코더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문장들을 이렇게 빠르게 검색을 하고 거기에 유사성을 스코어 점수를 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랭킹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검색하냐면 클로스 엔코더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던 그 내용과 이 50개를 했잖아요. 질문한 내용하고 이 첫 번째 거하고 또 질문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해서 클로스로 엔코더해서 그러니까 질문하고 탑으로 가져왔던 이것들을 해서 가장 유사한 것을 또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클로스 엔코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의 결과를 랭킹을 찾아서 검색을 해오는 거죠. 검색된 문서들을 질문과 함께 정밀하게 재분석하는 게 리랭킹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앞에서 한 거하고 이 뒤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약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 문장에서 가장 유사한 내용들만 우선 다 훑어서 딱 가져오는 거고 그물로 딱 가져왔어요. 근데 그물 안에서 보석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석을 찾을 때는 질문한 내용하고 이 각각의 하나씩을 살펴봐서 정밀하게 어떤 게 보석인지 하는지 찾는 거라고 봅니다. 아, 이 상세한 알고리즘은 제가 따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물처럼 뭐 비슷한 걸 훅 가져와서 질문하고 검색된 문서하고 질문하고 합쳐가지고 클로스 엔코더 한다. 그래서 답변을 찾는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에 뭐 해주실 분 있나요? 아, 예, 스텝 6 됐다고 보여주셨군요. 네. 역시 빠르십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리랭킹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레그나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 리랭킹은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그 성능이 많이 좋아진대요. 답변의 성능들이. 그래서 우선 이렇게 리랭킹을 써주면 그 대신 약간 트레이드 오프이지만 성능은 좋아지지만 속도는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 이걸 작업하는 부분이 들어가서요. 그런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리랭킹을 넣어주고 어, 뭐 그전에 그런 리랭킹이 필요 없으면 넣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리지만 정확하게 크로스 엔코더의 리랭킹 전략. 검색된 문서들을 질문과 함께 정밀하게 재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 뭐 이렇게 이렇게 찾은 것을 크로스 엔코더로 정확하게 답변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넓은 그물로 후보군을 먼저 확보를 하고 바이 엔코더를 사용해 대량의 문서 중 관련 후보군을 어, 신속하게 찾아내지만 빠르지만 약간 근사적으로만 찾게 됩니다. 속도가 우선으로 하므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 엔코더 같은 경우는 쌍 단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질문과 각 문서를 하나씩 쌍으로 묶어 연관성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로 최종 결과를 선별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랭커는 또 모델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BAAI, BGE, 리랭커 베이스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다른 뭐 이건 좀 더 너무 무겁고 이거는 약간 가벼워서 이게 제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최고속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리랭커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리랭커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번.
네, 스텝 7 실행해줘.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설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이유가 여기 약간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보시면 또 그 문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 엔코더에서는 1000개가 있을 때 뭐 빠르게 추출하고 크로스 엔코더는 이제 탑 20 찾은 것 중에서 정밀 리랭킹을 해서 탑 T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차 검색 수랑 최종 결과 수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튜닝이 또 필요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샘플 데이터 인덱싱을 하고 그리고 리랭킹 모델은 아까 좀 앞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상 관련 문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오래 걸려요. 첫 번째 실행할 때는 모델까지 다운로드 한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일반 벡터 리랭킹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벡터를 사용했을 때와 리랭킹 적용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예산안을 보여줬고 예산 문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원하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리랭킹이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가 아무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리랭킹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정확하게 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네. 세 번째입니다. 쿼리 라우팅. 네. 사용자가 질문을 했는데, 뭐, 안녕, 뭐, 레그는 뭐야?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LLM에서도 처리가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예산 알려줘. 이 부분은 저희가 준 외부 문서로 검색이 필요한 거죠. 벡터 DB를 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전혀 우리의 질문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벡터 DB를 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될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굳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벡터 DB만 다 뒤질 거야. 그러면 이 라우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라우터는 우선은 만약에 서비스를 만약에 진행을 했는데 사용자 질문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검색이 필요한 부분과 그 LLM만 써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약간 비중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LLM 자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질문들은 LLM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라우터는 그럼 어떻게 누가 판단을 하느냐? 저 기준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 얘가 벡터 DB를 뒤져야 될지 아니면 그냥 LLM한테 가야 될지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네,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우선 라우팅을 쓰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안녕 이런 것은 서치하고 그 그러니까 벡터 DB를 뒤지는 거하고 LLM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2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LLM에서 처리하면은 뭐 0.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레그 같은 경우도 만약에 LLM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금방 처리되는데 만약에 그 벡터 DB까지 오면 더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전체 쿼리의 3, 40%는 검색이 불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라우터를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
우선 그 예제 한번 보고 왜 어떻게 나누는지는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리를 나누기 위해서 라우팅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선은 안녕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의도 분석하고 바로 내용을 보여줬죠. 라우팅 1초, 마케팅 예산. 이거는 의도 먼저 분석하고 의도가 문서 검색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문서를 검색해서 뭐 좀 나왔습니다. 1.54초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답변은 5.5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레그가 뭐야 해보겠습니다. 레그가 뭐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네,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예제를 보니 약간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의도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안녕을 해볼게요. 안녕. 그러면 의도 분석 중, 그 다음에 이게 라우팅에서 인사 잡담이어서 확신을 하고 이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라우팅도 LLM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뭔가가 여러 가지 분기가 필요한 것은 LLM한테 어떤 라우팅,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도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혹시 네, 코드에서 네. 저 라우팅이 작동하게 할지 안 하게 할지 그 부분이 어디서 담당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나요? 아, 네. 우선 이거 먼저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케팅 예산 보여줘 하게 되면 LLM한테 우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하냐면 너가 이 분기 이 5가지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벡터 서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답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인사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5가지 유형을 어, 프롬프트에 넣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현재 마케팅 예산 알려줘 했더니 벡터 서치다. 그러면 벡터 서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분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 지금 저희가 8번인가요? 8번. 네. 우선 누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어, 분기할 종류가 몇 가지인지. 벡터 서치, 다이렉트, 이거는 뭐지? 뭐 아무튼 모르는 거, 아무튼 게팅, 뭐 이건 우리가 답변할 스코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룰을 세팅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룰이 이게 나오면 문서 검색할 거고, 얘가 나오면 직접 답변할 거고, 이게 나오면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거고, 이거는 의사 작당, 그리고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한번 볼게요. 네. 저희가 라우팅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네. 우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조금 헷갈리니까 예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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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가 네. 경로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라우트. 이거에 답변을 듣는 겁니다. LLM한테 호출을 해서 LLM한테 호출을 해서 답변을 들어서 이게 벡터 서치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라. 그리고 다이렉트 앤서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라. 그래서 LLM이 문자 그 어떤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코드를 넘겨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분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라우터 작동 원리도 봤고 어떨 때 필요한지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붕괴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겠죠. 이제 질문이 콜이 있는데요. 나오지. 네네. 예, 그 LLM이 이게 뭐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인지 이제 분류하려면은 네. 뭔가 기준을 줘야지 이제 아 이게 지금 그 LLM이 아 요거는 뭐 A다, A 유형이다, B 유형이다, C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유형은 뭔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줘도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 알아서요. 아, 잠시만요. 아, 아마 누라고, 예, 잠시만요. 음, 네. 제가 소스의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소스 보니까 소스에 그 알아서 좀 처리하는 부분이 시뮬레리티 서치 이런 벡터 DB 쪽에 들어가 있네요. 핸들 벡터 서치 일종 라인에 보면은 190주 190팽 190팽에 보면은 요 데이터 뽑아가지고 요 네. 내용에 해당하는 걸 서칭을 여기 있는 거랑 그 위쪽이랑 지금 있거든요. 라우트 쿼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네요. 지금 175번째 행에 보면은 그거 네. 자체를 판단을 하는 거가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5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걸 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뭐 다이렉트로 가든 아니면은 조금 명확하지 않으면은 3번에 해당하는 걸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질문을 하든 요 내용이 여기 그 벡터 DB 안에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 이 라인이 부분은 그쪽에 그 해당하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고요. 왜냐하면 분기하려면 정확하게 LLM한테 어떤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잠깐 저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음, 여기 지금 팀장님, 보니까 이 벡터 DB가 기준인 것 같아요. 벡터 DB 안에서 뭔가의 내용을 서칭을 하고요. 그 서칭한 내용에 따라서 벡터 DB 안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아 뭐 근데 저희가 벡터DB를 안 쓰려고 이거 타입을 구분을 하는 건데 그걸 아니요. 벡터 DB가 일단 기준이 돼서 벡터 DB 안에 있는 내용이냐 없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LMM에 가는지 아니면 벡터 DB 안에 내용으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분기가 좀 되는 것 아, 같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약간 코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쿼리 라우팅 개념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거에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쿼리 라우팅입니다. 네, 그리고 작동 원리는 라우터 작동 원리, LLM에게 어떤 타입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타입을 받아서 그 다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 타입을 나누는 기준은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156. 역시 개발자는 달라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프롬프트에 음, 약간 너무 너프하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벡터 서치는 회사 내부 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이렉트는 이제 직접 아, 네. 아무튼 이 프롬프트를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프롬프트에 기준을 주긴 했어요. 좀 약하긴 하지만. 벡터 서치는 회사 내부 문서 검색에 필요한 질문, 예산, 실적, 프로젝트, 인사, 정책 등 내부 문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벡터 DB에 넣어야 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가라. 이런 식으로 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문맥 압축. 갑자기 문맥 압축이 와서 저도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앞에 내용을 좀 보면 좋은데 우리 너무 앞으로 가야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선 그래도 계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벡터 DB에서 검색해서 TK만큼 검색을 해서 그 결과값을 LLM한테 넘겨주잖아요. 근데 넘겨줄 때 뭐 LLM이 그거 보고 잘 찾아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근데 이 넘겨주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을 약간 더 요약하거나 약간 필요 없는 데이터를 걸러줘서 다시 LLM한테 넘겨주면 좀 더 고급,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알고리즘이 나온 겁니다. 넘겨줄 때 압축을 해서, 거기에서 용어는 압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잠시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요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알고리즘이 딱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아, 느낌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음, 꼭 넷플릭스에서 뭐 지난 이야기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검색해서 나왔는데 그 나온 내용이 천자 문서 중 정답은 음, 20자인데 98자는 필요 없는 노이즈고 외부 쓰레기는 그러니까 정답은 20자일 때 이렇게 압축을 음, 해서 요약을 해서 뭔가에 넘기는데 방법은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LLM한테 요약해라, 압축해라 이런 식으로 시킬 수도 음.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얘 LLM을 시키면 또 좋은 답변은 없겠지만 약간 너무 느리잖아요. 한 번 더 또 LLM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인베딩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인베딩 필터는 빠르면서 로우 코스트. 약간 좀 저가이겠죠.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자가 나왔어요. 천자에 나온 거 중에 어떤 어 그 유사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필터로 건져서 엘리멘트 넘겨준대요. 인베딩 필터라는 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LLM은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LLM한테 시키면 잘하는 건 알고 내 속도가 느린 건 알겠는데 인베딩 필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우리가 이걸 압축해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진 않았네.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그 어제도 세미나 할 때 잘 뭔가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검색을 하는 시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컨텍스추얼 컴프레션 할 때 우리가 지금 압축 방식을 인베딩 필터를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검색을 해서 누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이 하실 것 같은데 인베딩 필터에 압축하는 방법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챗 GPT는
네, LLM에 넣기 전에 후보 문서 또는 청크를 네, 인베딩 유사도로 걸러내서 걸러내는 것,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도록 하는 필터 방법, 이렇게 그냥 짧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도 거기까지는 본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음, 유사도 인계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인베딩 필터일 때 이 유사도 인계값을 넣어주면 이거하고 유사한 것만 필터로 걸려서 그 다음 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많이 쓸까? 약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LLM한테 약간 요약하는 부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인베딩 필터는 약간 좀 아직 정확하게 잘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로 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첨 드려도 될까요? 좀 아, 찾기는 좀. 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리트리버 탑K 방식일 때는 검색된 문서 전문 자체를 전달을 하는 반면에 지금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컨셉트럴 컴퍼레이션 그거는 질문하고 관련된 부분만 추출하고 요약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한 걸로 좀 샘플을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은 어, 운소 좋은 날 요거를 PDF로 해서 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고 그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에 해당하는 문장 자체를 주는 반면에 이제 컨셉추얼 컴프레션을 주게 되면은 설렁탕 이렇게만 딱 꽂혀 나오는 한 번 더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챗GPT 돌려봤을 때. 그래서 아, 아마도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그 내용 전체를 주게 되면은 다 그런 게 토큰 비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걸러내면은 뭐 설렁탕이라고 하는 그 토큰만 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그 앞에서 걸러냈기 때문에 요 결과 나오는 한마디로 문장을 생성하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게 짧게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질문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를 잘 집어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비 받으면 신 대표님한테 반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돌려봤었나요? 우선 네, 9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본에 나왔던 부분을 200자로 핵심만 요청해서 토큰 비용도 절약하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LLM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법은 뭐 LLM한테 보내는 방법, 인베딩 하는 방법 이렇게 인베딩 할 때는 유사도 인계값을 넣어줘야 되고 검색 개수는 몇 개로 할 건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압축 방식은 이렇게 있고, 마케팅 예산 총액이 얼마야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케팅 예산 총액. 그러면, 여기는 깔끔하게 둘이 나왔고, 마케팅 예산. 음, 네. 우선, 압축 결과가 좀 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똑같네요. 근데, 탑 K가 5억 했어도 정확한 것만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음, 압축 결과. 아, 토큰 수가 틀리네요. 여기는 사용해 437 토큰이고 여기는 압축을 했기 때문에 164 토큰을 사용을 했습니다. 압축을 해서 결과는 같지만 우리가 보낼 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도 음, 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이제 대망의 다섯 번째 캐시 통합입니다. 앞에서 캐시를 이블 대표님이 물어봐 줘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사용자가 인풋이 들어오면 기존에 캐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캐시가 있으면 그걸 아웃풋으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없으면 이제 다시 뭐 레그 파이프라인을 도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더 속도나 이런 비용들이 더 최적화되겠죠. 네, 코스트 비용이나. 그런데 이 캐시에도 임계값이 있어요. 만약에 안녕 뭐 그 마케팅 그 연말정산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연말정산 제출 날짜 언제야? 연말정산 2월 며칠이지? 그때 내야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말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면 당연히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약간 틀리면 어느 정도까지를 같은 질문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 스레스홀드 값으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 하고 지금 새로 든 질문하고 서로 스레스홀드 값을 비교를 했을 때 0.05이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0.85면 조금 많이 틀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레스홀드 값은 0.9에서 0.92 사이입니다. 이 값일 때는 같은 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싱은 항상 TTL이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가 너무 같은 거면 뭐 하루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 좀 신선한 뭐 뉴스나 뭐 주식 정보면은 뭐 이 단위가 좀 중요하겠죠. 회사 문서이면 뭐 1시간 아니고 뭐 24시간을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근데 실시간으로 변한 것들은 약간 데이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고 그 유지하는 시간 뭐 나중에 세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은데 요 개념 자체가 세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캐싱은 이제 기존에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그 같은 질문이 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세션인데 세션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게 되면은 그 아이디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유지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이외에는 로그아웃 되는 거. 은행권에서 많이 쓰죠. 그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보지 않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이 앱을 그 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동 로그아웃 하는 이런 개념하고 요 데이터 쪽에서 캐싱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운 예가 아마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우리가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캐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문장 어떻게 판단하나 스레스홀드 값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아마 합쳐놨어요. 우선은 합쳐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고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캐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캐싱이 되어 있으면 그 답변을 앤서로 넘겨주는 거고 만약에 캐싱이 없으면 라우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지. 다이렉트 질문이면 다이렉트 질문에서 답변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벡터DB를 조회를 해야 된다면 여기 이쪽에 들어와서 메타데이터로 먼저 필터를 처리해서 필터 처리해서 값을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값 중에 다시 한번 랭킹을 찾는 리랭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랭킹을 해서 받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컴프레션, 압축을 좀 해서
이 LLM 제너레이터 보내주고 제너레이터가 결과를 해주고 이 5가지가 지금 이 한 장의 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5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개념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캐싱은 거의 많이 쓰겠죠. 거의 쓸 거고, 뭐, 라우터는 뭐, 질문의 유형이 그냥 벡터 서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 메타데이터는 뭐, 파일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으면, 메타데이터는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리랭커는 답변이 조금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고 하면 리랭커를 쓰는 게 좋고 속도 부분이 좀 느려지니까 이거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컴프레셔는 뭐 아무튼 아까처럼 뭐 필요 없는 데이터까지 LLM에 안 넣으려면 이걸 사용하는 데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전략이 5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5가지 전략을 알고 있고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똑똑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우선 5번째 거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도 정리되어 있어요. 캐시하긴, 라우팅하긴, 의도를 분류하고, 필터 처리하고, 재정렬, 토큰, 압축은 토큰 전략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약에 쓰고 싶은 거 토글을 해서 자기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서 뭔가를 다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샘플 데이터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약간 좀 더 다른 샘플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텝 10 파이널이라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샘플 데이터로 안 하고 PDF, 우리 저번에 했던 PDF를 직접 올려서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파일 PDF 한 다음에 뭐 이걸 하면 되는데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걸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메타데이터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르는 순간 아주 기존에 이 데이터 벡터DB나 BM25 생성한 거에 한 5배는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청킹했던 것들을 다 뭐 메타데이터 다 작업을 하는 거여서 이거 한번 잘못 누르시면 약간 시스템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있는 뭐 메타데이터 하려면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쿼리 라우팅, 시멘틱 캐시, 뭐 BM25는 원래 있던 거고 리랭킹, 압축, 뭐 스트리밍 추적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어큐런시는 올라가겠죠. 우리가 메타데이터나 리랭크를 쓰면 어큐런시는 올라갑니다. 메타데이터가 파트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필터 기능을 하고 또 리랭크가 검색된 것 중에 다시 한번 랭킹을 찾는 거기 때문에 성능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캐싱을 쓰거나 라우팅 같은 걸 쓰면은 필요 없는 것은 벡터DB를 뒤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줄어든다는 게 우리가 로컬 LLM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왜 드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전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싱 같은 경우는 빈도 높은 질문은 즉각 응답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챗봇이 성능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네, 제가 다 설명을 했고 또 샘플도 한번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진행을 안 하고 신 대표님이 진행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신 대표님? 네, 제가 바이브 코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가 뭐 이 정도까지는 쉽게 만들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이제 양서희 대표님이 이 시각화까지 정말 잘 돼가지고 저는 이거 좀 많이 탐나고 있습니다. 탐나고 있고 아마 기본적으로 바이브 코드 툴들 사용이랑 그다음에 그 툴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앱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게 먼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후에는 이제 양세 대표님이 코드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런 PPT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내시는 이런 것들이 양세 대표님이 지금 잘 하시고 계시니까 또 양세 대표님이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랑 여세 대표님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마 뭐 최신의 어떤 그 테크니컬 기법들은 다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핫한 뭐 몰트봇 뭐 그것도 지금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가지고 아마 또 제가 양세 대표님이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좀 할 겸 어느 정도 한 4주? 3, 4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선희 대표님은 이제 3주 정도, 2시간 정도? 1시간만 2시간 이렇게 3주 하신 거가 저도 아마 그렇게 하면은 또 양선희 대표님이 다음 거 준비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음, 2월 달은 또 우리 쉬는 날이 한 주가 또 있죠. 음, 있어가지고 그 주 포함해서 아마도 3월 초까지, 그죠? 진행이 되면 3주 혹은 4주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툴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뭐 커서가 고전적인 툴이고, 뭐 VO라는 툴도 있고, 요즘에 또 클로드 코드가 계속 대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몰트보드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다 그 효율적인 것들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 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이라서 정보 값이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도 이제 클로드가 뭐 이제 조금 이것저것 다방면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몰트봇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내가 외부에서도 뭐 나의 서버가 돌아가니까 뭐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채팅 앱을 통해서 명령을 하면은 바로바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있으면 뭐 카카오톡에서도 뭐 명령 내리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가 몰트봇이 돌아서 이 결과값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비용 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외국 사이트들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한 그거 할 때가 한 달 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그거를 할지 안 할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안 이슈가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아마 바이브 코드에 해당하는 것도 예, 아마 대세는 계속 클로드 코드, 클로드 스킬 이쪽 라인인 것 같아서 그런 걸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바이브 코드 쪽으로 계속적으로 강의가 잡히고 있어가지고 기존 강의를 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6시간짜리 강의를 했던 거가 교환도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그걸로도 준비가 돼도 되는데, 뭐,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을 다 대응을 해가지고, 예, 그, 클로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앱들 쉽게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네. 네. 네, 어, 그러면 시즌 2를 또 예고하는 것 같은. 네. 네. 네, 저기, 신 음, 대표님이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이 이제 하고 나서 제가 또
준비를 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했던 5가지 기법 말고 뭐 음, 맥락을 유지하거나 음, 음, 멀티모달이거나 음. 뒷부분. 그럼 저기 대표님, 네, 네. 제 생각에는 저기 뭐죠? 그래도 9시 지금 반까지 한번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 7분 동안 한번 아, 질문 받고, 네네, 그다음에 녹화는 네, 그때 이제 중지하고, 네. 그다음에 가능하면 10시까지 네, 한번 실습하고, 네. 네,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시간 봐서, 네. 너무 늦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지금 말씀. 그 저희 일요일 날도 하고 있는데 아마 양세 음, 대표님이 온톨로지 쪽으로 하고 음, 계세요. 하고 음, 계셔가지고 음, 그 부분도 데이터 분석에는 뭐 앞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쪽으로 아예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그 얘기를 음, 할게. 이제 양세 대표님이 그 로컬라이즈 좀 잘 되시면 그때 아마 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저도 이제 논문을 오늘 냈거든요. 논문을 냈는데, 음, 그 온톨로지 논문을 냈어요. 논문을 냈을 음, 때, 여기 개념에 해당하는 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또 이 개념을 조금, 좀 음, 하루아침에 하긴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걸 봤으니까 금방금방 보이는 거지.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경험을 지금 쌓고 계시면은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가 계속 봐야 돼요. 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양 대표님이 이 정도 준비를 해주셔서 그나마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이해하기가 쉬운 거지. 그냥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이거를 보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은 있어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계속 보시면서 이해를 높여가고 내 거 녹여보시면 그때는 이제 본인 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음,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환경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걸리실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환경에 해당하는 거 한번 그죠? 한 번은 음, 다들 세팅하셔서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3.12, 3.13 뭐 이런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아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가 그때그때 되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3.13으로 계속 저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코딩 바뀐 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그 제가 지금 바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개는 바꿔서 했고 지금 8번 하고 음, 있는데 그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음. 3.12, 13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시면은 13 버전 제 거 올려드리면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또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희 대표님, 여기 다음 거 보여주신 것 같은데, 11번부터 15번이 안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아, 보여주시면, 네. 그 네네. 앞에 부분에 음, 어, 네. 3차 세미나하고 4차 세미나를 음, 제가 같이 정리해 놨거든요. 3차 네. 세미나의 음, 11번이 음,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음, 2차 그 5가지만 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할 음, 거란 거를 좀 정리를 미리 해놨던 거여서 이게 음, 또 추가적인 것들을 다음에 음,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음. 보여드릴게요. 약간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한 거 음, 한글도 음, 되게 해달라. 한글 음, 부분하고 또 음, 비전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음, 표나 이미지 부분도 네, 음.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네, 하려고 합니다. 신 대표님 다음에.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혹시 있나요? 네, 네. 아, 네. 네, 저희 잠시 맞습니다. 후에, 네, 네, 질문, 잠시 네, 후에 하실 겁니다. 네, 네, 질문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네, 네, 예. 그 아까 그 메타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네. 메타데이터를 그 PDF 파일에 어딘가에는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예를 네네. 들어서 제목에 집어넣으면 그게 메타데이터가 되는 건지 아, 아니면 그 네네. PDF 파일에 어느 뭐 맨 위에 상단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건지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저희 그 PDF 파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아침에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명. 파일명. 예. 네, 파일명에 약간 뭐 마케팅 언더바하고 뭐 예산 언더바하고 뭐
1분기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메타데이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1단계고요. 네. 2단계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LLM이 청킹하고 나서 거기에 LLM한테 호출해서 자기가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LLM 자체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메타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인덱싱 할 때 그 메타데이터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LLM이 만들었던 이 메타데이터를 사람이 좀 검증하겠다. 이것도 이제 이건 프로그램 좀 짜야 돼요. 그 메타데이터를 다 읽어서 이제 화면 UI에 좀 보여줄 수 있게 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양이 많을 거, 작업량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그럼 번째나 두 번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아까 그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PDF 파일의 제목이 메타데이터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면 되는 거네요. 네, 1차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텀 드리면은 이창선 교수님은 메타데이터를 좀 중심으로 좀 보셔야 돼요.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로 나오면은 그런 내용을 좀 보셔야 추후에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시스템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아마도 이제 뭐 제조 데이터 쪽이실 거니까 제조 데이터에 그 데이터 넣으시면은 그 데이터마다의 메타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메타데이터끼리의 그 관계 설정이 이게 되는 거. 이 부분이 인과관계 추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그럼 네, 좀 종료한 다음에 실습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 그 지금은 요즘은 또 렉에 또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래프 레그가 뭐 네. 나온다던가 아니면 온톨로지 기반의 레그 뭐 이런 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뭐 짧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짧게 설명이요. 짧게 설명은 약간 좀 힘들 것 같고, 우선은 제가 다음번 시즌2에서 그 음, 부분까지도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논문 썼기 때문에 잘 아니까 제가 음. 공유 한번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화면 네. 공유 좀 할게요. 네. 어떻게, 제가 꺼야 되는 거죠? 아마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네, 저 공유 될 동안 잠깐 저의, 중지. 저의 의견을 드리면 요즘 주식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주식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저희 데이터 공작소 스피커로서 이렇게 많이 활약해 주는 분들한테 후원을 좀, 네, 오, 특별 후원을 해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주식 투자 잘 하셔서. 혹시 지금 신동호 화면 대표님. 보이실까요? 네, 지금 보입니다. 네, 크게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지금 코드 바꿔보고 하는 거고요. 요거 오늘 올렸습니다. 오늘 올렸고 이거 뭐 일단은 질문이 지금 그래프라그 쪽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일단 각각의 장점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불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이제 그래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한참 요즘에 핫한 온톨로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벡터가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우리 라그를 하다 보면은 기존 이제 벡터 유사도 기반으로 라그가 되잖아요. 현재 시점에 아까 보셨을 텐데 거기서 신동호 한 번 대표님. 질문했을 때랑 이제 다단계 질문했을 때에 해당하는 거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님? 벡터 DB는 뭐다? 관계 설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어떤 질문은 단점이 보이고 거기에서 잘 안 찾아지거든요. 못 찾거든요. 못 찾으니까 거기에 해결책이 그래프라서 그래프 라그를 배우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더 잘 찾게 하는 게 온톨로지 라그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장점 결합한 거가 제가 이제 만든 트리플 하이브리드 라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하셨던 것들 중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벡터는 이제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유사도에 해당하는 걸 잘 검색.
그래프는 그렇게 가져온 것 중에서 관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 그, 서칭하는 방법도 아까 필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필터 기능 때문에 더 정확한 거가 찾아져요. 그리고 온톨로지는 거기서 관계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어떤 정보값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론을 하실 때 더 좋은 결과를 추론의 결과값이 좋아지는 이런 게 있는데 각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일단 각각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가 트리플 하이브리드 라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가중치 알고리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WA라고 이제 뒤에 나오실 거예요. 그 풀 네임은 나올 거라서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대학교 행정 데이터 500개 샘플 갖다가 했고, 웨폰 스코어와 그다음 복합질이 이런 것들이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해서 논문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데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벡터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벡터에는 어떤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청크로 나누어서 분절이 되기 때문에 관계 정보가 손실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 제약이 당연히 연결성에 해당하는 게 무너지죠.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다음 여러 번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해당하는 거가 당연히 못 찾아지는 이런 게 벡터의 한계점, 시메틱의 유사성의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이제 기여하는 것과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고 이제 트리플 소스 아키텍처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장점을 가져다가 이제 만든다는 얘기고 그런 거 할 때 가중치 알고리즘을 주겠다. 한마디로 질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쓸 건지 한마디로 벡터로 쓰는 게 좋을지 그래프로 쓰는 게 좋을지 온톨로지 쓰는 게 좋을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을 가져오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능 향상이 되더라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변론이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요것만 좀 알려드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쿼리를 그 들어오게 하면은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에 잘 안 따라서 보이는 것 분절이 같아요. 돼요. 지금 네? 웹페이지만 보이거든요. 웹페이지만 보인다고요? 네. 음. 잠깐만. 다른 얘기를 계속적으로 그럼 뭐 보고 계신 거예요? 현재? 네, 그거는 저기 단톡방에다가 보내주신 걸로 오늘을 마감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네네. 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지금 확인 열심히 알려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내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공유 중절하겠습니다. 네. 하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양선희 대표님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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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렇게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신동욱 대표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인공지능 스터디 43회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곧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